은퇴 후의 삶이 누구에게나 해방과 자유의 시작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어느 62세 김정호 씨는 직장 생활 35년을 마친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건넨 따뜻한 미역국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라는 질문과 마주했다고. 그는 남들보다 넉넉한 퇴직금과 장기 근속 연금을 갖고 있었고 재정 걱정은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아침이었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엔 해방 같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막막함이 찾아왔다. 당장 회사에 가지 않아도 괜찮은데 오히려 그 괜찮음이 더 불편했다. 익숙한 역할을 벗어난 순간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빈틈은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김 씨는 은퇴 후 한 달 동안 사람들을 피했다. 회사 동료들은 회식 자리에서 은근한 부러움을 드러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런 외형적인 축하와는 다른 깊은 정적이 밀려왔다.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부부 대화에서조차 위치가 불분명해지는 낯설음을 느꼈다고 한다. 아내는 그를 걱정했지만 정작 그는 걱정받는 자신에게 더 낯설었다.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감정이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돈은 준비했는데 마음은 준비하지 못했다고. 오랜 시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했던 이들은 퇴직과 동시에 그곳에서 빠져나온 자신을 보며 존재감이 사라지는 듯한 공허함과 마주하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특정한 역할이 사라지면 일상 전체의 구조가 무너지고 그 속에서 정체성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다. 어떤 58세 박모 씨는 은퇴 후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이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는 하루였다고 말했다. 직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의 판단을 필요로 했고 사소한 결제 하나에도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은퇴한 다음 날부터는 누구도 그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다.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심리 상담에서는 은퇴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 경제적 불안보다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소속감의 붕괴라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삶의 의미를 느낀다. 반대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노화가 가속되고 심리적 에너지가 급격히 소진된다. 이상하게도 은퇴 직후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감정은 피곤함이다. 휴식할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지치고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변환돼서 오는 반응이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정신적 자극이 사라지며 뇌의 리듬이 무너져 생기는 자연스러운 징후다. 어느 67세 여성 이모 씨는 은퇴 후 석 달 동안 갑작스러운 우울감을 겪었다고 말한다. 남편과 함께 자녀들을 키우며 평생 쉼없이 달려왔는데 정작 모든 책임이 끝난 순간 오래 기다리던 여유가 찾아왔지만 그 여유가 자신에게 낯설고 쓸모없게 느껴졌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매일 장을 보고 집을 정리하고 남편 도시락을 챙겼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성취감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없는 듯한 느낌만 더 강하게 밀려왔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이 하루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침묵의 공허감이다. 직장에서는 부지런히 말하고 행동해야 했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질 필요도 없다. 이때 시작되는 것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존재감이 약해지는 심리적 침식이다. 은퇴 공허감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자신의 삶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다. 과거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시간을 보내려 하면 공허감은 더 커진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루의 목적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지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실제로 은퇴자들의 회복 사례를 보면 공통적인 변화가 발견된다. 첫째로 누군가와 연결되는 경험이다. 70세 김모 씨는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참여한 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매주 한 번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속에서 자신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듣고 반응하는 작은 소통이 인생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힘이 되었다. 두 번째는 작은 역할이라도 다시 갖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마을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며 매일 물을 주는 일이 자신에게 새로운 하루의 의미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이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기타를 배우며 자신이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작은 역할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사람은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때 다시 살아난다.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60대 은퇴자는 아침마다 30분씩 동네를 걷는 루틴 하나로 마음이 크게 안정됐다고 한다. 그는 걸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를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미뤄왔는지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마음의 리듬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은퇴 후 공허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다. 문제는 그 공허를 어떻게 다루느냐다. 어떤 사람은 그 빈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우고 다른 사람들은 그 공간을 새로운 의미로 다시 설계한다. 은퇴 후의 첫 공허함은 오히려 인생 이막의 가장 솔직한 초대장일 수 있다. 그동안 일과 책임이 가려놓았던 진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삶을 지탱해준 역할이 사라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스스로 만들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은퇴는 한 단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는 시기다. 오늘도 공허함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면 자신을 탓하지 않기를 바란다.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방향이고 속도가 아니라 균형이며 나이를 증명하는 숫자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일 아침 스스로를 위한 단 하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산책이든 대화 한마디든 책 한 페이지든 그 작은 움직임은 마음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첫 신호가 된다. 은퇴 후 공허함은 채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채워갈 공간이다. 비어 있다는 것은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느끼는 불안과 낯설은 삶이 또 한 번 자신에게 변화를 허락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결국 은퇴 후 마음의 어려움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그림자일 뿐이며, 그 그림자를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인생 후반의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을 되찾는 데서 시작된다고. 당신은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퇴직을 하고 분명 더 여유로운 하루가 주어졌는데 정작 그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 기분,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없고 누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묘한 적막감. 아침 해가 창밖으로 들어오는데 마음은 어둑한 방 안에서 머뭇거리는 느낌. 이런 감정은 절대 특이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돈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찾아오는 공허함이라는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막막함을 지나 다시 삶의 리듬을 찾을 수 있는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통해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 한다. 한 62세 남성 김정호 씨는 은퇴 직후 자신이 달라진 삶과 마주한 첫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그는 35년 직장 생활 동안 누구보다 성실했고 후배들에게 신뢰받는 선배였으며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습관처럼 집을 나섰다. 그런데 은퇴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는 침실의 정적 속에서 김 씨는 처음으로 묘한 어색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평생 원하던 여유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미역국을 내어놓은 아내는 당신이 드디어 쉬게 되어 좋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는 그 말조차 낯설게 받아들였다. 그는 첫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일정도 만들지 않았다.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이 처음엔 감사했지만 어느 순간 괜찮다는 말이 스스로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어디에 필요하지? 나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은퇴 후 찾아온 첫 감정은 해방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존재의 공백이었다. 비슷한 경험은 다른 사례에서도 반복된다. 58세 박성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그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듣고 판단을 내렸고 그의 말 한마디에 프로젝트 방향이 바뀌기도 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이상한 정적과 마주했다. 누구도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구도 그가 움직이기를 바라지 않았다. 박 씨는 말했다. 수입이 줄어든 것보다 나를 찾는 목소리가 사라진 것이 더 힘들었다고. 그는 재정적 불안보다 정체성의 붕괴가 더 크게 다가왔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으로 살아왔는데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니 몸에 힘이 빠지는 듯했고 아침에 눈을 떠도 기운이 없었다고 한다. 이 감정은 단순한 우울함이 아니라 역할 상실로 인한 심리적 공백이다. 사람은 삶 속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와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한다. 그 자리가 사라졌을 때 마음의 구조가 흔들리면 몸까지 무너지는 것이다. 67세 이선희 씨의 사례도 있다. 그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평생 쉼없이 살아온 전업주부였다. 남편이 은퇴한 뒤 둘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 종일 집을 정리하고 장을 보고 필요한 일을 했지만 자신이 한 일에서 특별한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아이들은 다 자라 독립했고 남편도 취미 생활에 집중하느라 집에 있어도 대화는 줄어들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하루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 마음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 그것이 그가 은퇴 후 가장 두려워했던 감정이었다. 심리상담센터를 찾은 그는 전문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족이 있는데도 너무 고요하다, 너무 조용하다. 이런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공백 같다라고. 이러한 사례를 보면 은퇴 후 공허함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주던 역할과 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정체성은 오랜 시간 반복되는 행동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멈추면 뇌는 새로운 리듬을 찾기 전까지 혼란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몸이 더 피곤해졌다고 말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역할의 공백은 마음뿐 아니라 신체적 에너지까지 흔들어 놓는다. 그렇다면 이런 공허함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먼저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을 다시 설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의미 없는 시간은 마음을 더 빠르게 침식한다. 김정호 씨는 아침 산책을 시작한 뒤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걸으며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했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한 문장을 읽으며 마음이 움직였다고 한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성취가 아니라 감각이다라는 구절이었다. 그는 그 문장을 따라 매일 작은 감각을 느끼는 시도를 했다. 햇빛이 어떤지, 바람이 어떤지, 커피 향이 어떤지, 이런 사소한 감각들이 마음의 구조를 다시 붙들어 세우는 힘이 되어 주었다. 박성호 씨는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 회복을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한 후 그는 다시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순간 그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말할 자리가 없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사라져서 더 힘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다시 활력을 되찾은 건 거창한 활동 덕분이 아니라 작은 소통의 회복 덕분이었다. 이선희 씨는 역할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했다. 그녀는 지역 봉사센터에서 혼자 지내는 노인들에게 반찬을 전달하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소소한 도움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순간에 다시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식탁에 올릴 반찬을 만들며 자신도 누군가의 하루에 필요하다는 감각이 되살아났고 그것이 그녀의 공허함을 서서히 지워갔다. 세 살에 모두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흐름이 있다. 은퇴 후 공허함은 채우지 못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삶 구조가 무너진 뒤 새로운 구조를 만들지 못했을 때 찾아온다는 점이다. 그래서 해결책 역시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데서 시작된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첫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오래 두지 말 것. 둘째로 작은 행동이라도 일정한 리듬을 만들 것. 셋째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갈 것. 넷째로 자신만의 작은 역할을 다시 설계할 것. 다섯째로 성과보다 감각을 우선할 것이. 다섯 가지는 은퇴 후 삶에서 마음을 다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며 마음의 균형을 만들어낸다. 매일 걷는 루틴은 몸과 마음의 리듬을 회복시키고 작은 감각을 느끼게 한다. 사람과의 소통은 존재감을 회복시키고 역할은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세워준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며 공허함이라는 깊은 구덩이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군가가 대신 설계해주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이 공허함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공허함은 새로운 의미가 들어오기 위한 공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요구와 시간에 맞춰 살아왔고 은퇴는 그 시간에서 처음으로 벗어났다는 신호다. 그 빈 공간에서 느껴지는 막막함은 어쩌면 지금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초대장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두려움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새로운 의미로 채우느냐다. 당신이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시작 신호다. 내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삶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 마음이 다시 구조를 찾는 데 필요한 건 큰 계획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은 오늘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단 10분의 시간에서 시작될지도 모른다.